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현애 기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곧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다고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019년 5월 31일 금요일이 마감 기한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해두세요.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오늘은 만약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를 저희한테 이제 의뢰해 주신 분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고 대리를 의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세무 대리인분에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자료를 준비해 가시면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기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보내주셔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분증 사본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거는 주민번호로 신고가 들어가게 돼요. 세무대리인이 주민번호를 알지 못하면 신고를 할 수가 없거든요. 성함과 주민번호는 저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핸드폰 번호는 저희가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생기거나 또 대표님들하고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제 유선상의 통화로, 물론 저희 디자인텍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 그걸로도 답변을 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혹시라도 플러스 친구로 답변을 안 해주시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지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화로 드려서 확인을 하고, 저희가 전화가 가능한 시간대를 파악해서 전화를 드리기 때문에 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에는 납부서를 전달하거나 또 이제 관련된 또 자료들을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는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의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좋고요. 계좌번호 같은 경우에 본인의 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환급을 받는 건 아니지만 환급을 받게 되면 저희가 신고서상에 환급 계좌번호를 기재를 하게 되거든요. 세무서에 신고가 들어가면 그 환급 계좌로 알아서 국세가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좋아졌죠. 환급 계좌를 안 적더라도 우편물로 날라와요.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이제 국세 환급금을 받으라고 안내문이 날라오긴 하지만 또 그러면 은행이나 우체국을 또 가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세 환급 계좌를 보내주시면 신고서에 기재를 해서 자동으로 환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신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상호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찍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홈택스 아이디 패스워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가셔서 가입을 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보내주시면 좋고요. 홈택스 아이디 패스워드가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신고 대리를 할 때 신고 대리라고 하거든요. 이 신고 업무를 대리한다. 기장 대리와 신고 대리로 크게 나뉘어지는데 세무사님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만 신고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신고 대리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신고 대리에 대해서 수임 동의를 할 때는 홈택스와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어야 저희가 수임 동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홈택스 아이디 패스워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손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필수 서류였고요. 다음으로는 선택적으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더욱더 절세가 되는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영수증입니다. 엑셀 파일로 보내주셔야 저희가 자료를 가공하기가 쉽기 때문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상관없습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명세서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용하시는 카드사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입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들은 보통은 이제 농협카드, 농협 체크카드, 신한 체크카드 이렇게 되면 그 은행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보내주시는데 그 은행의 아이디 패스워드는 보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제 보내주실 때 팩스로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고 이메일로 엑셀로 다운받아서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명세서 링크를 보내주시는 경우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보내주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제 세무서에 제출을 할 때 어느 사업장에서 비용을 사용하셨는지 대해서 그 가맹점 명이 나와 있어야 되고 금액도 나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맹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명이 기재가 되어 있도록 그렇게 엑셀을 추출해 주시면 제일 좋은데요. 요즘은 이제 카드사들 보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용으로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는 그런 화면들이 있더라고요. 로그인을 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용 혹은 개인사업자용 이런 식으로 카드사별로 1년치 그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접대비,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제 신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프리랜서 직군이 있죠. 프리랜서 직군들은 특히나 내 영업력에 따라서 수당을 받는 형태의 그 소득자들이 주로 프리랜서에 대거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영업사원분들, 이제 보험사, 그리고 뭐 카드사, 그리고 또 뭐 대출 상담사라든지 딜러사, 이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프리랜서 형태로 되어 있으시는데,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경조사도 많이 참여를 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경조사에 참여하셨던 청첩장이나 부고장, 그다음에 돌집 초대장 이런 것들을 모아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이로 주기보다는 카카오톡으로 발송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화면을 캡처하셔서 보관해 놨다가 그 내용들을 준비하셔서 꾸려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화재보험료의 납입 내역서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제조업이라든가 뭐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재고가 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과 관련한 재물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업장과 관련된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해당 내역을 보험사에 요청하셔서 연간 납입 내역서를 출력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본인의 실비보험, 내가 다치면 안 되니까, 물론 그것도 말이 되죠. 내가 다치면 안 되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제일 소중하니까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비용 처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축성 보험의 성격이 있는 뭐 실비라든가 종신, 암보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개인의 신체와 관련된 그런 관련 보험들은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그런 것들은 이제 근로소득자 분들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건데, 사업소득자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불필요하게 또 보험사 요청하시고 하는데 시간을 쓰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험들은 비용 처리가 안 되니까 해당 보험료에 대해서는 따로 납입 내역서를 보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물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직원들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당연히 비용 처리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의 경우에는 관할이라는 게 있는데요. 주민등록 등본을 요청하는 게 관할로 신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홈택스로 신고를 하다 보면은 그 관할이 안내문에 잘 나와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주민등록 등본을 보내주시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려는 분들의 관할 세무서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를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등본을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부양가족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종합소득세 할 때 안내문에 주민등록 등본을 요청하거든요. 부양가족 등록을 하려면 그 해당 부양가족의 주민등록 번호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등본에다가 부양가족을 체크해서 동그라미 쳐서 보내주셔도 되는데, 따로 기재를 해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틀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요청을 드리고 대표님께 확인받고 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줄이고자 주민등록 등본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제 복지카드라든가 장애인 증명서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분들은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오시면 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데요. 기부금 영수증을 가져오실 때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국정인지 지정인지 또 종교단체인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또 해당 단체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해당 기부금 영수증으로 이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홈택스에서 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가보면은 거기서도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꼭 체크해서 영수증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에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만약에 자가 소유로 되어 있다, 자동차 등록증상에 소유주가 본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자동차 등록증의 사본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리스나 렌트인 경우에는 리스 및 렌트 계약서, 리스와 렌트와 관련된 상환 스케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리스료를 얼마를 납입을 했는지, 얼마를 납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게 이제 아마 처음에 리스와 렌트를 실행했을 때부터 상환일까지 그 스케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분실하셨다고 하시면 해당 리스사에 요청하셔서 해당 내역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이 있어요. 근로소득이 없으신
있으신 분들은 의료비 공제라던가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그리고 뭐 주택자금 공제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보험료 공제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비나 암보험 이런 보험들에 대한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는 공제가 불가능하니까 괜히 또 이제 교육비 영수증을 받느라고 또 가서 애쓰실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서류는 추가적으로 보내주실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그런 선택적인 첨부 서류였고요. 만약에 서류가 준비가 다 되셨다고 하시면 저희 디자인엑스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신고 대리를 맡겨주시는 분들에게는 공문을 통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해당 부분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저희 디자인텍스 플러스 친구 그리고 디자인텍스 매니저에게 전화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서류들은 지금부터 빨리 준비하셔서 벌써 4월 중순이잖아요. 그래서 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서류를 보내주시는 순서대로 접수가 진행이 되니까 그 점 확인하셔서 빨리빨리 보내주시면 저희가 빨리 신고를 진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자인텍스 김연옥 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